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세상의 즐거운 탐구 진행자 주영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장롱 깊숙한 곳이나 옛날 앨범 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세월의 때가 묻어 가물가물해진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이때 우리 부모님은 참 젊으셨구나. 이 시절 나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경험 이런 거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 과거의 흐릿한 기억과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이 마치 어제 찍은 사진처럼 생생하고 선명한 컬러로 되살려준다는 거 다들 아시죠? 뭐 텔레비에 많이 나왔으니까 모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멈춰있던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이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실 우리 든든한 등대 박정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 정겨운 주제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장롱 사진을 꺼내 보면은 요새 있는 사진 뚜렷한데 옛날 사진도 보면 흐릿하죠, 그렇죠? 그렇죠. 흐릿하고 출력을 보통 이제 옛날엔 필름 가지고 출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 흐릿한 사진을 좀 뚜렷하게 하는 그 복원 같은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 사료인 복원 뉴스나 네. 나만의 사진 비서 이야기가 무척 이제 기대됩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까요? 네네네. 진짜 과거 흑백 사진이 어떻게 현실로 바뀌는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박 교수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옛날 흑백 사진을 보면 참 아련하긴 한데 늘 아쉬운 게 색상이잖아요. 도대체 인공지능은 색칠 공부를 따로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 시절에 원래 색깔을 알아맞히고 정확하게 채워넣는지 이게 무슨 마법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마법이죠. 그렇게 느껴질 만큼 정말 신기하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오래된 그 앨범 속 사진을 볼 때면 여기에 색이 입혀지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사실 아주 치밀하고 과학적인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장부 정리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꼼꼼한 회계사가 수많은 자료를 대조해가지고 정확하게 값을 찾아내듯이 인공지능도 수백만 장의 현대 컬러 사진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에게 컬러 사진을 주고는 일부러 흑백으로 바꾸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원래 색을 찾아내라는 끊임없는 이제 피드백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패턴을 읽는 눈을 네. 기르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 흑백 사진 속에 담긴 수만 가지의 명암, 그러니까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그냥 회색으로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하늘의 밝기나 나무 잎사귀의 결, 인물 피부의 미묘한 그림자를 이제 잘 읽어내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맑은 하늘은 어떤 패턴의 이 밝기를 가지는지, 숲속의 나무는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명암이 갈리는지, 그다음에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이런 명암엔 보통 이런 색이 어울리더라라는
통계적인 확률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그 통계적인 확률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보면 당연히 파란색을 떠올리듯이 인공지능도 수많은 학습을 통해 이 밝기라면 이 색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장 적합한 색을 이제 입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훈련에 의한 결과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들을 때마다 이게 참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매칭 확률을 계산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옛날 사진들을 단순히 옛날 사진이 발음이 왜 잘 안 되냐? 옛날 사진이 단순히 색만 바래는 게 아니라 귀퉁이가 찢어지거나 물에 젖어서 얼룩지고 긁히고 뭐 이런 험한 사진들도 있는데 이건 AI가 과연 수정할 수 있을까요? 네, 제 책에도 보면 이제 동생하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이 약간 찢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책에 이제 그 사진을 샘플을 썼는데 네. 그걸 이제 찢어진 걸 복원을 시키니까 금방 복원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색을 입히는 게 사진에 생기 불어넣는 일이라면 상친한 사진을 고치는 건 그 시절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는 참 이제 따뜻한 어떤 그 작업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읽다가 중간에 빈칸이 있으면 앞뒤 문맥을 살펴서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제 채워놓곤 하잖아요. 그렇죠. AI가.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그 인페이팅이라는 인페이팅이라는 기술도 예. 딱 그와 이제 같은 거인데요. 그 사진이 찢기거나 구멍이 났을 때 인공지능은 단순히 상처난 부위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풍경과 사진 전체의 흐름을 이제 아주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마치 글의 흐름을 파악해서 빈칸을 채우듯이 사진의 문맥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채워서 완성을 하는 건데요. 마치 이제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혈자리를 짚어 기운을 연결하듯이 인공지능은 찢어진 경계면 주변에 아주 작은 점들을 즉 픽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점들을 픽셀이 어떤 모양과 빛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그 맥락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하는 작업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중한 인물의 옷자락이 찢어졌다면 인공지능은 옷감의 질감이나 주름의 방향을 집요하게 분석해 합니다. 그리고는 원래는 이 선이 이렇게 흘러갔겠구나 하고 스스로 짐작해서 그 비어 있는 자리를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이제 채워 넣는 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찢어진 상처 주위의 맥락을 읽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침슬로 기억을 잇듯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거 참 놀라운데 아주 작고 흐릿해서 이목구비도 구분이 잘 안 가던 얼굴 사진이 눈동자까지 뭐 이렇게 또렷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원리가 좀 궁금해요. 제 디자인 작업할 때 쓰는 해상도 높이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교수님께서 보신 그 변화가 바로 요즘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능인데요. 네. 우리가 예전 사진을 크게 키울 때는 흔히 쓰는 방식은 원래 있던 픽셀을 억지로 늘리거나 그쵸. 빈 곳을 대충 네, 비슷한 네, 책으로 이제 채우는 식이라고 네. 이라 결과물이 이제 약간 그 뭉개지는 게 십상이었었는데요.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생성형 업스케일링, 이게 스케일 높인다는 거, 해상도 높인다는 거죠. 네. 기술은 그저 화면을 키우는 수준을 넘어서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다시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인간의 얼굴이 가진 표준 구조를 아주 깊이 있게 학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흐릿한 사진을 볼 때 네. 그저 색깔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눈꺼풀이고 여기는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네라며 사진 속에 숨겨진 설계도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마치 화가가 흐릿한 밑그림을 보고 그 위에 섬세한 붓터치를 더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같죠. 그래서 한글 글자 같은 경우는 네. 이 확률이 더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할루시네이션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이게 그 사진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데이터들을 읽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정확도가 더 뛰어난 그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럼 요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실력이 늘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훈련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씀으로써 더 많은 훈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글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안 그렇죠. 들지만은 네네네. 이 사진 같은 메모리가 덜 많이 있는 대신에 네네. 더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뭐 GPU 값이 뭐 폭등하는 거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얼굴의 구조를 알고 빈틈을 채워 넣는다. 정리하자면 복잡한 아날로그 흑백 사진이 인공지능의 색상 매칭, 인페인팅, 초해상도 기술이라는 세 가지 혈자리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 일상에서 이 기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딱 짚어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술이 바로 낡은 사진에 숨을 이제 부르는 마법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정리를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인지 복원 기술의 핵심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 보니 그 원리가 더 속속 들어오지 않으시나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사진 복원 작업이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수억 원의 혹가는 이제 고가 장비를 써가지고 그렇죠. 며칠 밤을 세워서 네네네. 매달려야 하는 아주 거창한 작업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마치 고도의 기술을 필요한 장인 영역처럼 느껴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웹을 켜거나 컴퓨터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해서 클릭 몇 분만 하면은 그 낡고 빛바랜 사진이 순식간에 어제 찍은 것처럼 이제 생생하게 돌아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누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디지털 현상소의 주인장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기술의 문턱을 확 낮춰주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죠. 보건 기술이.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저보다 100배 잘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아이가 한 5개월, 6개월 되는군요. 6개월 되는데 사진을 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편집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거의 뭐 전문가 뺨치도록 편집을 하는 거 봐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일상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많이 바뀌었군요. 뭐 그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광석 거리에서 듣고 나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김광석의 거리에서 아주 아련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2부에서는 이 따뜻한 기술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는지 정서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박 교수님,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수십 년 전 결혼식 사진이나 젊은 시절 흑백 사진을 AI로 복원해서 선물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 사진을 갖다 딱 정리를 쫙 했어요. 해가지고 그 디지털로 이제 이렇게 정말 변환시켜 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 그 이제 음성을 따야 되잖아요. 사진은 음성이 없는데 음성을 따기 위해서 이제 비디오만 음성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그걸 작업을 해보려고 이제 작업을 준비해놨는데 사진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맡기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정리하면서 참 그 우리 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참 아련한 그 젊었던 시절들 그런 것들 보니까 상당히 그 엄마를 보고 싶은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나고 저는 이제 다리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그 아버지를 누군가 업고서 이렇게 걷는 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한 엄청나 오래된 사진이다. 우리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그래서 흑백 사진 속에 멈춰 있던 이제 부모님들의 풋풋한 20살, 30살 무렵에 선명한 컬러로 이제 마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더 뚜렷한 옛날엔 사진이 이제 인화비가 비싸니까 사진도 작았잖아요, 그죠? 요새는 좀 컸는데 거의 뭐 한 가로 2.5, 3cm도 안 되는 그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 옛날 한참 오래된 사진이죠. 하트장 한 2개 정도. 그래서 이런 세월의 안개 속을 뚫고
이제 부모님들 가장 빛났던 이제 청춘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이제 떠나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했던 건데요. 이 사진 한 장은 단순히 낡은 종이에 색을 입히는 게 아니고 먼 옛날에 얘기처럼 느껴졌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날, 그다음 부모님들의 치열했던 고민들 이제는 식탁 위에서 살아있는 대화가 되어 돌아오거든요. 요사이 그 여기 식탁 이야기했는데 요사이 전자디지털 액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시중에 보면 한 15만 원, 20만 원 좀 사더라고요. 뭐 그렇게 안 사도 네, 태블릿 오래된 거 쓰면 태블릿 되죠. 오래돼서 된 거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아주 뭐 사진을 갖다 넣으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조금 정리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완전 식탁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보는 그 옛날에 좋았던 걸 하면은 그렇죠. 아침 식사하면서 점심 때 이제 식탁에 있을 때마다 좋은 생각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좋은 그 감성적인 그런 그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거 보면서도 눈물 날 것 같은데 뭐 보면 다 그렇겠지만 뭐 어머니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뭐 곱고 멋있는 미남이었겠죠. 그런데 이 기술이 단순히 감동을 주는 걸 넘어서 실제로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이나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심리 치료에도 아주 도움이 돼서 적극적으로 쓴다 그러거든요. 어떤 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 옛날 낡고 빛바랜 사진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민마다 담긴 가장 소중한 일기장과 같은 거거든요. 네네. 치매 치료 현장에서 환자분들의 기억을 더듬어보는 회상 치료가 있습니다. 네. 그 회상 치료는 시간이 지난 흐릿해진 기억 앞에 인공지능으로 복원한 네. 선명한 컬러 사진을 보여드리면 흑백 속에 희미했던 얼굴과 배경이 되살아나면서 어르신들의 뇌 속에 잠겨있던 인지 능력을 부드럽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인지 능력 깨운다. 좋은 그렇죠. 것 같으네요. 네네. 그 우리 해마 전에 한번 해마의 네네네.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죠? 했죠. 해마가 그 해마 그 앞쪽은 이제 어떤 그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거든요. 장소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다음 해마 그 마지막 끝에는 이제 감정을 통제하는 거고, 그 장소 우리가 사진은 장소 기억을 많이 잘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장소 기억을 이제 이렇게 타치를 자꾸 해주면 해가지고 치매 치료를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음성도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치매를 좀 늦춰주는 뭐 치매가 한번 걸리면 이제 뭐 없애는 그건 아직 발견 안 됐으니까 치매를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복원하는 일은 누군가에겐 새로운 추억을 선물하는 일이지만은 이제 우리 치매 같은 분들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징검다리를 놓아드리는 귀중한 치유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맞이할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여러분도 어르신들의 네네. 앨범 속에 잠자고 있는 시간들을 기술을 깨워서 다시 한번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거 참고적으로 제 직업 쪽으로 보면 네. 사진이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는 가정에서 이거 평판 스캐너라고 했고 프린트 겸용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네. 많은 사진은 드럼 스캐너라고 있어요. 네네. 상업적으로 쓰는 거. 예. 그거는 스캐너 길이가 한 90cm, 60cm가 넘어요. 네네. 그게 이제 둥그런 통에 있는데 네. 거기다 한 번에 사진을 수십 장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 번에 읽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읽어내는 농도가 평판 스캐너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상업용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나와서 썩고 있단 말이죠. 기업체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해달라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이거 돈도 못 버는 거 한쪽에 처박아 놨다가 그런 흑백 사진 같은 거 다량으로 읽어달라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럼 스캔 안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한꺼번에 하려니까 시간이 네. 그게 많이 걸리니까 시간에 평상시에 이제 하면서 조금씩 찍어가지고 저장을 이제 요새 클라우드에도 뭐
저장시키면 굉장히 뭐 그건 금방 그렇죠. 끝내 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저장시키면서 조금씩 작업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도 그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그 굉장히 딱딱한 사진 하나만 딱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장례식장에 이렇게 쭉 돌리면은 문상 왔던 분도 저때 저 분하고 같이 저기 갔었구나 하는 거 네. 회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여하튼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네. 무료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저도 직업적으로만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게 엠보싱으로 돼 있는 흑백 인화지가 있어요. 네. 옛날 것들은. 네네. 그게 읽으면 엠보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게 인쇄로 돼 있든 엠보싱으로 돼 있든 그 밑에 흉터같이 나오는 그 패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없애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지금 얼마 안 비쌀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집에서 투자하는 시간이면 돈 주고 맡기는 게 더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하셔도 되고 평상시에 뭐 우리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있는 대로 핸드폰에서 계속 찍어가지고 저장해 놓은 것도 찍어놓은 건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옛날 해서라도 이제 금방 보면서 네. 가족들이 만났을 때 야 옛날에 그때 이렇게 했었다고 또 대화의 어떤 주제가 될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 침술 같은 역할을 하는 뭐 사진 복원 이런 쪽에 대해서 추억을 얘기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에는요. 3부에서 6.25 전쟁 사료 복원 뉴스가 이제 며칠 전에 나왔는데 6.25 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김진호의 가족사진으로 먹먹해진 가슴을 안고 3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복원 이야기인데요. 지난 6월 25일이죠. 6.25 전쟁 76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뜻깊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50년대 전쟁 당시에 처절했던 군사기록물 작전 지도들이 AI 기술로 대규모 복원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벌써 76년이 됐네요. 6.25 지난 지. 그죠. 그래서 그렇죠. 그 우리나라 보건 기술은 이런 6.25 사진뿐만 아니라 옛날 그 조선시대 때 뭐 이렇게 그 행사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보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요번에 아마 대대적으로 저 6.25 전쟁 76주를 맞아가지고 복원을 한 것으로 이제 기사를 봤는데요. 지난달에 국가기록원과 우리나라 군당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이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6년 동안 전에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시점이었던 그 시절에 이제 기록물 수만 장을 인공지능 그래픽으로 복원을 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내놨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진 복원을 넘어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역사 살리기였었죠. 네네. 네, 그래서 당시의 전투 작전 지도, 그다음에 급박하게 오가던 군사 명령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전황 보고서, 이런 기조한 문서들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종이가 누렇게 바래지고 찢어지고 잉크마저 이제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물건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인공지능의 훼손된 부분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정교하게 이어붙이고 그다음 빛이 바랜 글씨들을 선명하게 되살려가지고 완벽한 디지털 기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한다고 말하지만은 자료가 없으면 그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왜곡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복원은 단순히 종이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기술도 있었지만은 전쟁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분들의 발자취가 인공지능이란 첨단 기술을 만나가지고 기록으로서의 생명을 다시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네네. 낡고 서구에 갇힌 역사가 이제 우리 후대들이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명확한 자료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군요. 역사의 핏자국과 땀방울이 묻은 자료를 AI가 살렸다니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대단한 기술은 국가기관만 쓰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절대 아니죠. 네. 이거 뭐 중학생 정도만 돼도 자기 방에서 쓸 수 있는 뭐 PC나 이런 스마트폰에서 제미나이 플로우 같은 것들로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이 녀석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지요? 네, 이번 2월 달인가요? 2월 달 이제 디지털 관계장관 회의 협의체가 구성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그 부서마다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곳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ata.go.kr이라는 곳인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요 사진은 거기까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돼 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로우라는 걸 가지고 애들도 할 수 있다는데 그런 쪽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플로우로 하면은 네. 거창한 코딩이나 복잡한 프로그램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제미나이 플로우 FLOW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쓰는 그 익숙한 구글 환경 안에서 그 사진이나 자료를 아주 매끄러운 흐름으로 척척 분석하고 처리해주는 정말 똑똑한 이제 개인 비서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미나이는 이제 문서 비서, 물론 거기서도 사진도 이렇게 하지만은 네네. 주로 플로우는 이제 그보다 더 뛰어나게 멀티 모달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사진을 올리면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분석하고 연결하고 설명해주는 연속적인 워크플로우 형태로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일반 제미나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데 네. 플로우는 이제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문적인 도구라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작법에 대해서 이게 사실 컴퓨터 앞에서 앉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지만 조작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드려 볼까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제미나이의 플로우라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때 요것들을 뭐 세부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요. 자, 첫 번째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뭐 저보다 우리 교수님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교수님이 쭉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 플로우를 쓰시려면 먼저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이 뭐 찢어졌든 안 찢어졌든 색이 바랬든 이런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깨끗하게 찍어야 되니까 네. 뭐 스캐너가 있든지 카메라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훨씬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는 잘못 찍으면 이렇게 마른 목걸처럼 나와요. 그렇죠. 근데 스캐너는 마른 목걸처럼 안 나오니까 그리고 빛에 의해서 비치죠. 예. 초보자가 쓰기에 네. 그림자 이런 효과가 없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준비가 됐다면 크롬 브라우저 열고 제미나이 워크플로우 접속해서 이제 하단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면 사진 파일이 이제 업로드 되고요. 그렇죠. 네. 업로드가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업로드된 사진을 이제 우리가 요리하듯이 네. AI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대화하는 창에다가 이제 이 사진 속 인물들의 의상과 스타일과 배경, 간판 등등을 분석해서 정확한 연대와 역사적 맥락을 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사진 분석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겠죠. 자,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요게 이제 분석을 하면 AI가 뭐 50년대 종로거리라든가 뭐 60년대 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판단한 상태에서 실제로 이 사진을 컬러로 깨끗하게 복원해내는 이제 그런 명령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익숙해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네, 앞에서 네. 깜빡깜빡깜빡거리는 데다가 네. 한글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조건이 조금 더 좋다면 요즘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집어넣어가고 네. 말로 중얼중얼 하면 얘들이 이걸 타이프를 쳐서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줘 갖고 타이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좀 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는 이제 뭐 간단한 거는 실행을 하는 버튼 이런 것들을 한번 누르면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뭐 방금 분석한 1950년대 고증 자료를 바탕으로 이 흑백 이미지에 가장 자연스럽고 완벽한 컬러를 입혀서 고해상도로 다시 만들어, 다시 생성해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면 AI가 뭐 뭉개진 눈매나 빛바랜 옷 뭐 이런 간판 뭐 이런 것들을 네. 다 분석했기 때문에 네. 네. 잠시 기다리면 생생한 화면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만약에 방송에서는 뭐 말로만 하니까 복잡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흑백 사진을 AI로 복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해보면 몇 번만 따라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한 이제 가지, 예,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저는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 그 일반 글자 그러니까 문서 만드는 프롬프트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죠.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상업적인 거 정면까지도 이제 도달해서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쪽이 저도 전문가가 아닌 그쪽의 업계 전문가 아니니까 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하는데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저는 네. 이제 전문 저기 사진 편집 툴 교수님 뭐 쓰시죠? 저 전문 편집 툴 사진 툴. 사진 요새 안 편집 툴. 써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옛날에 포토샵 주로 썼었는데 지금 포토샵 안 써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 그 시중에 이제 무료로 하는 그런 프롬프트 저 사진 편집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놓고 거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저기 돼 있잖아요. 화면에 보면요. 그걸 찍은 다음 그걸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전문 용어로 요 내용을 보고 전문 용어로 좀 그 세밀하게 좀 해줘 그렇게 하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니까 오히려 진짜 전문가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약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꼼수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진을 같이 넣어 가지고 두 개를 업로드 시켜주고 1번 사진과 또 비슷한 감각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면은 그쵸. 그렇게 해주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거는 네. 자기가 모델이 될 만한 사진을 하나 구해서 업로드하고 내 거 업로드한 다음에 두 개를 원래 오리지널을 참조해서 해달라는 게 가장 빠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확실하잖아요. 보여주니까. 그래서 옛날 사진은 이제 이렇게 그 뭐랄까 현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하고 상당히 재밌어요. 새롭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쓸 때 일반인들이 이거를 쓰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써보셨나요 혹시? 무료로 얼마 정도 써보셨어요? 네, 무료로 사용하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몇 장 저는 이제 뭐 그 요새는 제가 자주 쓰는 게 그 사진 만들기 위해서 노트북을 많이 쓰는데 노트북도 인포그래픽스 만들려고 할 때 한 유료인데도 하루 제한량이 있거든요. 열 몇 장밖에 네네네. 못 하더라고요. 네네네. 뭐 사진 무료일 경우는 뭐 사진이 한 3-4장 정도밖에 못 해요. 원래 제가 얼마 전에 써봤을 때는 이미지는 풀어줬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이제 요새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네. 이미지는 플로우에서 여러 개 만들어도 계속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제한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이미지 여러 개 만들면 네가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겠지.
네.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전략 같았었는데 요즘 안 써봐가지고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기 여하튼 예. 여기 처음 나왔을 때 쓰면 많이 써볼 수 있더라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좀 지나면 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요새 이제 그 제한을 많이 걸더라고요. 네네네. 그는 저기 쓰는 양에 따라서 유료라고 할지라도 제한을 많이 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무료를 찾아서 쓰긴 씁니다. 그래서 가끔 찾아보면 어떤 제가 뭐 LLM을 이야기를 하기는 그런데 찾아보면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냥 구글 계정을 한 3개 만들어 놓고 네, 이거 좋죠. 마무리되면 전리 가고 저거 네네. 마무리 그렇게 갖고 쓰고 그렇게도 있는데 많이 활용하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광고들이 뭐 많이 나와요. 뭐 8개월치를 할인해 준다 뭐 이래서 그냥 돈을 내도 뭐 한 3,000원, 3,300원 정도 이 정도 내면은 꽤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내려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50년대 전쟁 사례 복원부터 제미나이 플로우 단계별 활용법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스마트하고 경이로운 시간의 흐름에 딱 어울리는 음악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잊지 않는 가을의 밤을 기억한 노래곡이죠. 악무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셔서 마지막 4부 기술의 윤리적 질문을 아주 짧고 굵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악무의 시간과 낙엽으로 가을날의 아련한 추억에 젖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부에서는 우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박 교수님, AI가 빛바랜 사진을 너무 완벽하게 복원해 주다 보니 오히려 이게 진짜 내 기억이 맞나? AI가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정체성 혼란이나 기억의 왜곡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짧게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교수님 정말 예리하고 이제 꼭 필요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네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도움받아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네, 이게 뭔가 어설퍼져요. 그렇죠. 이게 그 기억하고 이 미스매칭이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복원한 사진을 바라볼 때 이것을 완벽한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리움을 달래주는 정서적인 보완제. 정서적인 보완제. 네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진 본다는 건 뭔가 이렇게 감정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완벽해지면은 그 감정이 좀 너무 딱딱해지는 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을 돕는 보조자로 활용을 해야지 그 인공지능이 너무 뭐 완벽하게 해주려 그러면은 그런 뒤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요새 방송에서 이제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낸 거 보면 딱 보면 이제 이게 만들어낸 거 보면은 표가 뭔가 나죠. 어설프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어설퍼서 이게 우리 가슴에 탁 와닿지 않는 거입니다. 네, 그런 점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 복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기억의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을 다루는 메타인지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흑백사진 복원과 제미나이 플로우 실전법까지 참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딱 한 줄로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우리 아름다운 에너지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그리움과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첨단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네. 이 그리움과 사랑을 훼손하지 않는 내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으로 AI를 사용하신 비용 과징금을 네. 앞으로 이제 원화로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고스란히 돈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풀어져 있을 때 빨리 활용해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 활용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상의 따뜻한 등대 우리 박 교수님과 함께한 AI 폭풍온다 17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 복원해준 선명한 컬러 사진처럼 오늘만큼은 여러분 부모님의 젊은 날 그리고 나의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선명하게 기억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18화에서는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AI 목소리 복제 기술과 윤리적 숙제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찾아오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다룰 주제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주영철, 초대 손님 박정근 교수, 엔지니어 유소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